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서울고등학생 열린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론대회 결승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 시작에 앞서 참가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논제 찬성 입장인 영락고등학교 성의 있는 성의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락고등학교 성의 있는 성의팀의 토론자 박성희입니다. 영락고등학교 성의 있는 성의팀의 토론자 이우정입니다. 네, 오늘 또 반대 입장인 영락고등학교 연돈팀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영락고등학교 연돈팀의 토론자 최승원입니다. 영락고등학교 연돈팀 토론자 오진우입니다. 자, 먼저 토론대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토론 시간은 24분이고요. 찬성팀과 반대팀 각각 기조연설 1분과 자유토론 10분, 맺은말 1분 이렇게 각각 주어집니다. 자, 기조연설은 찬성팀부터 시작할 거고요. 자유토론과 맺은말은 반대팀부터 시작합니다. 자유토론의 경우 1회 발언 2분 이내로 하셔야 되고요. 팀별 토론 시간은 팀원들끼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거나 또는 이 팀원끼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론 논자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여야 한답니다. 먼저 찬성팀의 기조 연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요. 이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3가지 근거에 의하여 폐지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선거 현수막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이 올 때마다 시민들의 피해가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둘째, 선거 이후 버려지는 현수막은 환경오염을 심화시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현수막의 양이 가능한 현수막의 양보다 현저히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을 대체할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LED 전광판이나 종이 전단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측은 선거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팀의 기조연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시간 시작하시죠. 반대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현수막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권,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거 현수막을 이용하여 발생한 환경 피해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폐지하기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층, 저소득층들은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선거 현수막이 폐지될 경우 후보의 주요 정책들과 주장하는 바들을 잘 알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현수막 선거운동 폐지에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입니다. 발언 시간은 팀별로 10분씩 주어집니다. 1회 발언 시간 한 명당 2분 이내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반대팀 발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발언 시작해 주시죠. 찬성 측에서는 현수막의 대체 방안으로 LED 전광판을 꼽으셨는데요. 혹시 LED 전광판의 설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 선거 현수막과 거의 동일한 크기의 7m 곱하기 1m 이런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반면에 같은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저렴한 현수막을 두고 굳이 비싼 LED 전광판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 측께서는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거 현수막이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굳이 더 경제적이지 않은 더 비경제적인 LED 전광판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수막이 합성 플라스틱으로 사용이 되고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한 이런 기술이 앞으로 개발될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좀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될 만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옥수수 전분과 사탕수수를 원재료로 하는 친환경 현수막 PLA 등이 개발이 돼 있는데요. 네. 현재 그 기술이 없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말한 건 기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술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까지의 그런 기술은 아니라는 이제 논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말 아닙니까? 아까 PLA 코리아 측의 이 옥수수 전문 현수막을 주장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PLA 코리아의 100% 친환경 소재를 이제 활용하여 만든 현수막의 가격은 일반 현수막의 1.5배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PLA 코리아 측에서 이런 현수막을 더욱더 상용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현수막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현수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LED 전광판이나 종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점이 환경 오염에도 더 유리하고 오히려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면 평소에는 광고판으로도 활용해서 광고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LED 전광판과 종이가 친환경적이라고 보기에는 종이 역시 현수막에 쓰이는 합성 수지처럼 일종의 일회용품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한 LED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환경적인 손실과 그런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해서 버렸을 경우에 이런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종이 역시 매립할 공간이 부족하여 소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이는 쓰이는 잉크 역시 친환경적이지 않은 경우 소각될 경우 많은 안 좋은 대기에 안 좋은 것들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재활용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현수막 현재 22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때 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이 총 12만 8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10m 현수막을 한 줄로 이었을 때 1281km나 되는 엄청난 양이고 이는 서울에서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심지어 무게는 192톤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버려지는 양이 많은 반면에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양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버려지고 있는 현수막의 양이 엄청나다고 했는데 그 서울에서 도쿄까지 가는 거리, 그 정도의 현수막의 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92톤에 해당하는 양이 매 선거철마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는 바로는 12만 8천이 아니라 13만 8천 장이었고요. 또 이 모든 선거 현수막이 선거 현수막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이러한 선거 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었고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마대를 또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다양한 지자체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말했던 양과 지금 연돈 측께서 제시해 주신 양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혹시 출처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의 출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연도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연도요? 연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맞지 않나요? 2018년이라고 하셨죠? 저희의 경우 저희가 조사한 자료의 경우 22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저희 쪽이 좀 더 최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이 했던 1287km의
무게 192톤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조사한 것은 맞는데 그 선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알 수 있나요? 6월에 제시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현수막이 현재 재활용되는 방법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하지만 이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돼 왔던 연구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이러한 논제가 출마하게 된 배경이 나온 것은 현재 이 연구가 딱히 성과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성과가 없다기에는 아까 말했던 옥수수 전분 위에도 제가 아는 회사인 프로젝트 1307에서 페트병 100%로 만든 현수막이 개발되었고 이 역시 상용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의 성과가 미진하기에는 조금 주장하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폐지되었을 때 대체할 대비책은 아직까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걸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20년 가까이 걸렸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났다는 건데 앞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그것대로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폐지했을 때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들었던 근거인 2018년 6월 13일에 일어났던 지방선거의 경우는 개수가 13만 8,100여 개가 사용되는데 이 중 33.5%가 재활용되었고 대략 계산하면 약 4만 5천 개 정도가 재활용된다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8만 개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그 장바구니나 마대 등을 다양한 조금 더 많은 지자체로 바꿔서 재활용하는 비율을 늘릴 수도 있겠고요. 또한 애초부터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고 해도 현재 그 8만 개의 현수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계속 재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치마, 가방 등에 재활용되는 양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에 비해서 정말 극소수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몇만 개나 되는 현수막의 3분의 1 양이나 된다는 것은 극소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8만 개나 되는 버려지는 현수막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아까 발언하셨는데 이제 여기 있던 그 아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현수막은 땅에 묻었을 경우에 6개월 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것을 어떻게 기정사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막이 현재 그 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8만 개 정도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8만 개의 현수막은 선거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불편을 주는 경우는 대체로 정해진 위치에 걸리지 않은 불법 선거 현수막입니다. 이런 경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 이런 경우에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은 이런 건 줄어들 거고 불편 역시 같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22년 5월 26일 국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2.3m의 탑차를 몰던 운전기사 A씨가 화물 운송 도중에 현수막에 차가 걸렸으나 선거법 위반이 걱정돼서 한참을 현수막과 실랑이 하다가 주변 행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현수막은 신호표지나 안전표지를 가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나온 현수막은 이 공직선거법을 지킨 현수막이었고 이 선거 현수막을 오히려 운전자가 건드렸을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탑차가 이제 현수막에 충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안에서 그 현수막이 합법이었을 때 이때 탑차가 그 도로로 통행하여서 현수막에 걸렸다는 것은 탑차가 도로의 그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뉴스를 찾아보아도 높이 기준과 일조권 문제를 침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이를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탑차의 높이를 여태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고 탑차의 최고 높이까지 고려하여 아니면 또는 그
길을 가릴 수 없게 규제를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 높이와 관련된 그 규제를 높이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는 높이와 일조권 관련 조항이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그 조항은 아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추가되지 않았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때문에 만약에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 법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거 현수막 자체를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개정이 추가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추가되지 않은 점을 보아 저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공직선거법이 존재한 지금까지 그 법의 일조권과 높이 관련 규정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높이 관련 규정이나 일조권 관련 규정을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이 올해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목 걸림 사고라든지 여러 사고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못 읽겠어.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목 걸림 사고나 네. 걸림 사고 혹은 일조권 침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발생해왔던 문제인데 현재까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조항도 추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충남에서 발생한 중학생이 자전거 타다가 목에 걸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최근에 뉴스에 많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기재된 것을 보면은 이 선수막이 그 법을 어겨 불법 선거 현수막으로서 금지를 당하고 또 현재 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아까 그 탑차 보셨듯이 탑차 그리고 그 부산에서 발생한 자전거 목걸림 사고 또 충남에서 발생한 자전거 목걸림 사고 등 여태까지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많으며 이런 걸 여태까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안 될 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대신 재활용이 비교적 쉬운 종이 포스터 혹은 다른 전단지 등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홍보물은 휴대성이 좋고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생겼기 때문에 현수막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재활용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현수막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되는 보통 집에로 배송되는 공보물, 그러니까 선거용 책자의 경우에는 보통 많은 경우 10장이나 8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 공보물로 인한 예산이 매우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수막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시장같이 규모가 큰 그런 대상의 선거일 경우 해당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공약을 현수막에 걸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노출도가 높은 게 5개 광고였습니다. TV 광고, 또 온라인 광고, 그리고 벽보 등을 종합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게 5개 광고였습니다. 왜냐? 5개 광고는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가장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데 이것을 작은 종이로 줄이게 된다면, 포스터로 줄이게 된다면 일단 종이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야외에 걸어두었을 시 변하기 쉽고 또 이것을 집으로 발송 시 아까 최승원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보물처럼 되게 좀 공보물이 자세한 공약을 담기가 힘듭니다. 네. 아까 반대 측에서 지역 특화 광고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충분히 전자 광고판 같은 다른 현수막을 다른 전광판 같은 걸로도 충분히 홍보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이곳을 오면서 한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추가 설치하겠다라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각의 후보들이 매 선거마다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공약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이나 중학교 앞에 그때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현수막의 장점이 이러한 신속성과 또한 지역의 공약에 맞는 적합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전광판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에 사용되는 지급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는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홍보에 배정되는 예산이 많다고 말을 했었나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LED 전광판은 현수막에 비해서 그 설치 비용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국가에 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수막은 LED 전광판이나 종이 홍보물이 대체할 수 없는 공약을 더 쉽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선거 현수막을 보면 구체적인 공약은 쓰여 있지 않고 오히려 후보의 사진과 색깔과 자극적인 문구만 쓰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요약적 함축적으로 깔끔하게 문구를 담아 자신을 가장 개성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선거 포스터의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생물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인간의 생물 한국 분자세포생물학과의 조사 결과 인체의 감각 수용체 중 70%가량은 눈에 있고 눈으로 본 이미지는 현수막처럼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기억에 잘 남음으로써 이제 번화가에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하루에 본 이미지 중 1만 개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 중 잠시 노출돼 잠시 동안 지나친 이미지는 빠르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 중복해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함축적인 문구가 선거와는 관련이 없이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고 오히려 시선을 끌는 목적만을 위한 멘트가 많은데요. 이것을 오래 기억한다고, 이것을 오랫동안 인지한다고 해도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는 혹시 후보들의 등록 시 기탁금이 최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후보금의 기탁금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2억 원인가 1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전자광고판에 대입을 해본다면 충분한 기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지어 전자광고판의 경우 평상시에는 광고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광고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뒷탁금의 최대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의 광고비는 한 편당 10,000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의 기탁금으로 전광판을 다 거의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광판은 매우 많은 비용이 들고 이것을 3억으로 충당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까 자극적인 그런 포스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포스터의 예시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경험으로 길거리를 지나다니고 자동차를 타면서 본 현수막에 정확한 공약은 알 수 없지만 그저 자극적인 멘트만 있고 오히려 공격적인 멘트가 있는 현수막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심한 비판이 들어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일정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이 아닌 공격성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나누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수막의 정보 전달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종이의 홍보물도 같은 효과를 통해서 높은 홍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막보다 종이 홍보물이 오히려 재활용이 용이하고 종이 홍보물은 오히려 휴대성도 좋아서 더 들고 다니기도 용이하고 오히려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이 홍보물은 물이나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돈팀은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성이 있는 성희팀, 현재 1분 34초 발언 시간 남았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현수막 설치 높이의 기준이 따로 없어 현재까지 관련 사고나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 그리고 일조권 문제, 또한 선거 이후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은 10만 장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가 계속 된다면 충분히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선거 현수막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초래할 수 있고 환경 오염에도 용이한 다른 대체할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 버려지는 현수막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적고 앞으로 현재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양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아 저희는 선거 현수막의 환경오염 이슈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선거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성에 있는 성희팀 17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팀의 자유토론, 총 10분씩 주어진 자유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시간입니다. 맺은 말 시간은 반대팀부터 먼저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선거란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폐지한다면 과연 모든 국민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선거 현수막은 개국 이래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효율성과 경제성 등이 증명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환경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기관들이 오랫동안 논의 끝에 결정할 문제이지 무작정 선거 현수막을 폐지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옳지 못한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문제는 단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최근 그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사용된 선거 현수막이 3만 장에서 2만 장을 웃돌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작정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 현수막은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연돈팀의 맺은 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찬성팀 맺은 말 시간입니다. 1분 발언 시간 주어집니다. 발언 시작해 주시죠. 먼저 선거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것은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은 현재 단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결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많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이 홍보물이나 SNS 등과 같은 온라인 홍보는 현수막과 같이 한 번에 보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전달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시에 환경오염 이슈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운동에서 현수막을 사용해왔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또한 기업을 규제하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죠. 따라서 본측은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 유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맺은 말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성에 있는 성희팀과 연돈팀의 토론 결승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